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응급을 요하지 않는 신고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현장 대응력은 더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해안가 플라스틱 오염이 문제되는 가운데 부안 모항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북 금융도시 방해를 노고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정읍과 고창 15.2mm, 부안 11.5, 군산 10.7, 익산 9.1, 전주 8.5mm 등이었으며 비는 종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콩레이가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까지 8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술에 취했거나 장난 등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급 차량을 부르는 경우가 한 해 도내에서만 수천 건에 이릅니다. 불필요한 충돌이 잦아 꼭 필요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결국 119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신고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가벼운 찰과상에 횡설수설하는 신고자는 알고 보니 단순 주취자입니다. 64회 정상 수치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졌다며 전화를 걸어온 신고자.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데다 충분히 거동이 가능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단순 주취자 등 비응급 환자 이송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 2015년 3천여 건이었던 전북소방의 비응급 환자 이송 현황은 지난 2016년 380여 건, 지난해에는 11건에 불과했고 특히 주취자 이송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전체 구급차 이송 건수가 비슷한 대구와 강원, 전남보다 수천 건 이상 적은 수치로 여전히 무리한 119 출동에 시달리는 타 시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욕설이나 폭행을 할 것 같으면 대원들이 이송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가 않을 경우는 이송하면서 후유증이 또 발생되고 해가지고 구급대원한테 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2016년 3월 과태료 제도가 바뀌었는데 신고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허위나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되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 그 단순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송 거절서를 받고 있고. 고 강현희 소방관 사망 이후 주취자 등 비응급 환자 이송이 구급 인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인식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소방본부 역시 꼭 필요한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비응급 환자 이송은 더욱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결국 인체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반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우리 지역 부안 모항이라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안 모항입니다. 녹슨 어구들이 해변 곳곳에 버려져 있고 각종 폐자재를 모아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쓰다 버린 플라스틱 배관이 갯벌 속에서 나오고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잔해는 모래에 섞여 구분조차 쉽지 않습니다. 해안가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페트병과 같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데요. 오랜 시간 버려져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부서집니다. 이런 가운데 부안 모항이 전국 해안가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위 면적당 농도가 1제곱미터당 14,500제곱미터로 뒤를 이은 거제 흥남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나 육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업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수출품 부피에서 떨어져 나온 알갱이가 더 걱정은 오염물이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들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소중한 먹거리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량이지만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수거부터 처리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조만간 택시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5년간 인상이 없었던 탓인데요. 인상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현재 도내 택시 기본 요금은 시 지역이 2,800원, 군 지역은 3,500원입니다. 5년 전인 지난 2013년에 조정된 금액입니다. 택시업체나 개인 택시업자는 임금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24.5%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택시 요금이 5년간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 관련 용역이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어 관심은 인상폭에 쏠리고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현행보다 25%에서 30% 정도의 인상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 지역의 경우 기존 2,8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정책 심의라든지 물가정책 심의를 거쳐서 이 금액이 적정한가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로서는 적잖이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택시 운전사들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올리는 사람 좌익 돈을 많이 떨어져. 나는 내 입장은 그런다 이거지. 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 부담이 느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택시 근로자의 근로 요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월급제 시행이나 최소한 산학금을 고정시키는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태풍 콩네이 북상에 따른 대응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하는 오는 6일을 고비로 판단하고 대책회의를 통해 재해 위험 지역과 농축수산시설에 대한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벼 수확률이 현재 9%인 점을 감안해 농가에서는 서둘러 수확에 나설 것과 지역 축제를 앞둔 시군에는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정치권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여기에 추가 이전이 거론되는 금융기관 유치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의 대응은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부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불러세우더니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냅니다. 제3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같이 강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급기야 노골적으로 추진 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아무리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도 같이 축제하고 하는 이런 정책을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당시 금융위원장은 변변한 반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해 부산 정치권의 본격적인 딴지 걸기가 시작된 건데 이에 대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북의 금융도시 추가 지정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담당 부처장인 금융위원장을 몰아세우는 행태는 압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산 정치권은 추가 이전이 거론되는 알짜 금융기관 유치에도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부산 금융중심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를 폄하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치권과 그다음에 지자체, 사회단체에서 보다 강력하게. 전북의 노골적인 딴지를 걸 만큼 부산 정치권이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인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최근 논란에 대해 전주 이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의 흔들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어제 전주 MBC를 방문해 국민연금공단의 규모나 역할을 고려하면 서울이 아닌 세계적인 금융중심지인 런던이나 뉴욕으로 가야 할 정도라며 서울 복귀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석인 기금본부장 임용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잼버리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를 통한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예타 면제는 적절치 않고 잼버리 대회 전까지 신공항 건설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라텍스 제품에서 생활 방사능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석 달간 시민들을 의뢰한 218건을 조사한 결과 라돈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은 라텍스와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전체의 26%인 45건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축음기나 녹음기 같은 근대 음향기기를 수십 년 동안 수집해온 마니아가 있습니다. 후대 옛 사람들의 음향에 대한 인식과 취미를 알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1910년대에 제작된 미국 에디슨 축음기에 SP 음반을 걸자 경쾌한 댄스곡 선율이 흐릅니다. 나이 이른의 노신사는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의 음악 세계로 빠져듭니다. 이종관 씨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아날로그 음원 저장 장치인 축음기와 녹음기, 텔레비전, 라디오를 수집했습니다. 또 희귀 음반인 SP판도 200여 장 모았는데 익산 출신 정정열 선생 등 5명창이 1937년 일본에서 취입한 춘향전이 애장품입니다. 19장이 완세트로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원래 그대로 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수집한 옛 음향기기와 전자제품만 700여 점. 집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한계에 이르자 정미소를 사들여 소리 박물관으로 꾸미고 손질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흩어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문화재 이쪽으로 등록이나 한번 해볼까. 시간이 멈춘 듯한 근대 소리 박물관이 추억과 상상을 선물하며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이틀째를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가족극과 판소리 놀이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오송제 편백나무숲에서는 해외 음악가들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개막 사흘째인 오늘도 판소리 춘향가와 아이들을 위한 해금 배우기 등 20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내년부터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놀이 중심일 경우 영어 수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축구 대회가 혁신도시에서 열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는 9일 한글날 본사 운동장에서 24개 드론 축구팀이 참가해 국토부 장관상과 2천만 원의 상금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전국 드론 축구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관람객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20m 단거리 레이싱과 인형 뽑기 체험도 제공됩니다. 지역 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주선하는 로컬 일자리 센터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함께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로컬 일자리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로컬 일자리 센터는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농촌 지역에 지역 거점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완주군은 연말까지 신규 구인기업 100개를 발굴하고 150명의 구직자를 연계해줄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곁으로 찾아가 방문 상담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취업 문턱을 낮추고 원하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순창군이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은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관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그릇을 친환경 그릇으로 교체할 경우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22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그릇을 교체하고 싶어도 비용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군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부담도 덜 되고 이미지 개선도 될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남원 김부각이 식품 안정성을 보증하는 해썹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0면에 소재한 오간의 참부각은 화학 조미료와 색소,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는 부각 제조업체로 남원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금속 검출기 등을 지원하고 해썹 컨설팅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남원 부각은 국내 유통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경문화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오늘 벽골제에서 개막해서 닷새간 펼쳐집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축제는 개 폐막식 의전 행사가 대폭 축소됐고 벽골제 쌍용 횃불 퍼레이드, 초가집 만들기 등 5개 분야 66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공군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의 볼거리 위주의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익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기간에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익산시는 체전 개폐회식에 맞춰 KTX 익산역 환승장에 무료 셔틀버스를 마련해 관람객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익산 종합운동장 주변 제2공단 도로와 신재생 자원센터 주차장, 원광 중고운동장 등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차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실업과 구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에 문을 연 종합지원센터가 개설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150여 명이 참여했고 상담 건수는 570여 건에 이릅니다. 센터 측은 심층 면담을 해 필요하면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과 내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형극을 선보입니다. 익산시 교향악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체전 성공기원 축하 열린 음악회를 갖습니다. 7080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대한가수협회 낭만 콘서트가 오늘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장에서 열립니다. 김금희 명창이 이끄는 소담소리 아트의 정기 공연이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군산에서 활동하는 김판목 작가가 오는 14일까지 창작문화공간 여인숙에서 개인전을 갖습니다. 제20회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오늘부터 9일까지 벽골제를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오늘부터 4일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익산 문화재 야행이 오늘과 내일 왕곡리 유적 등지에서 천년 기원을 담은 탑돌이 등 25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제8회 혼불 문학상 수상 시상식이 오늘 전북대학교 진수장에서 있습니다. 캠핑 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새만금 오토 레저 캠핑쇼가 오늘부터 4일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10월 5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종일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22도, 김제 21도, 동북권은 무주와 진안이 20도, 서해안권은 군산 20도, 부안 2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2m에서 5m로, 먼바다에서는 최대 7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